자, 여러분들 바로 또 시들무의 아코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아코님 이야기 말해 뭐합니까? 레전드인데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아코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코님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산이님 이야기가 나올까요? 어떨까요? 네, 오늘은 약간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이제 순서대로 쫙 풀어볼까 해요. 원피스처럼. 원피스처럼 예. 네, 이제 첫 시작을 오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피스를 언급하셨으니까 20-30년은 하셔야 되는데 괜찮겠어요? 한 15년까지는 15년? 괜찮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어떤 이야기인지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기르십니다. 아코죠. 시절은 2005년 정도로 한번 거슬러 가볼게요. 흘러서. 저희 친구 중에 산이라는 친구가 공부도 잘하고 유명한 친구인데 이런 무속적 기운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안 믿는 사람들이 사실 대부분이에요. 친구들도 마찬가지고요. 이때가 아마도 친구들하고 다 하나같이 귀신의 존재를 믿게 되었던 결정적인 시기였을 것 같아요. 이 계기로 친구들은 산이를 완전히 신뢰가 됐어요. 왜냐? 모두가 경험을 처음으로 했던 시기였거든요. 저희 고향 친구들 중에서 실업계 고등학교 나온 친구가 하나 있어요. 똘비라는 친구인데 실업계 고등학교를 나오면 고3 때 빨리 일자리를 찾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예. 건축 토목 분야 전공이었는데 고3 때 실습을 나가서 거기에서 자리를 잡아서 건설회사에 투입이 됐어요. 고3 때 그냥 취업을 한 케이스죠. 전라남도 해남에 저수지 공사를 맡고 있는 거기 지역의 나름 중견 건설회사에 실습을 나갔거든요. 거기에 바로 또 취업이 됐으니까 실습 나가면서. 해남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깡촌 중에 깡촌 지역을 갔어요. 해남 안에서도. 네. 또 저수지 공사다 보니까 주변은 끽해봐야 작은 마을 하나, 산 아래쪽에 임시 숙소를 짓고 이제 거기에서 공사가 끝날 때까지 2년 이상을 지내야 해요. 거기는 슈퍼라고 하나 있는 건 마을 이장님 댁에 물건을 쌓아둔 게 슈퍼예요. 마트라는 곳을 가려면 40분 이상은 나가야 돼요. 저희들이 성인이 되고 20살이 되었을 때 실습을 나간 똘비라는 친구, 아까 일하는 그 저수지에 간 똘비라는 친구가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아코야, 놀러와라. 여기서 나 돈만 벌고 있고 진짜 쓸 데가 없다. 나가야지 돈을 쓰는데 심심해서 나가기도 싫고 니들 놀러 오면 내가 다 쏠 테니까 진짜 여기 한번 놀러 와달라 제발. 그리고 니들 이제 여름방학도 했잖아. 여기 막노동이라도 해서 야 알바해라. 멀지 않는 곳에 바닷가도 있고 방학했으니까 소장님한테 내가 잘 말해서 하루 일당 8만 원 쳐줄 테니까 네. 그때 당시 막노동 하루 일당 6만 원으로 저는 기억하거든요. 근데 8만 원을 쳐준대요. 야, 그리고 니들 들어는 반이야. 해남은 대한민국 땅끝 마을이야. 죽기 전에 와야 될 장소야, 여기가. 그런 관광지야. 야, 친구 좋다는 게 뭐냐, 와라. 그러길래 그때가 처음 송이산 멤버가 단체로 땅끝 마을로 해남으로 가게 됐어요. 그때가 처음이었거든요. 가는 경로가 장난 아니에요. 경남에서 순천으로, 순천에서 해남으로, 해남 안에서도 버스를 1시간 30분 타고 저는 그때 피난 가는 줄 알았어요. 그 정도로 먼 거리거든요. 아침에 출발했는데 도착하니까 저녁 6시. 좀 헤맨 것도 있고 한 8시간 가까이 도착하니 배고프고 좀 이제 지치고 애들이 욕이 나오는 거예요. 네, 욕이 이빠이 올라 괜히 왔다. 그런데 딱 도착을 하니까 작은 마을에 버스를 내리니까 똘비가 트럭을 가지고 마중을 나왔어요. 그걸 뒤에 타고 여름의 바람을 느끼며 숙소를 갔는데 진짜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도착하니까. 심지어 깜깜한데 건설회사 임시 숙소만 불이 환하게 들어가 있어요. 주변은 너무 진짜 어두컴컴한데 도착을 하니까 숙소 안에도 주방이 있거든요. 임시 숙소라도. 거기 일하시는 백반 아주머니께서 저희들 온다고 너무 감사하게도 전라도에 맛볼 수 있는 특식들은 다 차려주셨어요. 네. 너무 맛있게 배 터지게 먹는데 이제 건설 담당하는 소장님이라는 분이 들어오셔서 웃으면서 아이고 똘비 친구들이 이렇게 많네. 반갑다고 다들 훤칠하고 잘생겼다고 힘도 좋아 보이고
2주 정도 내가 일당은 잘 쳐줄 테니까 하는 일도 그렇게 힘들지는 않을 거다. 그리고 비 오는 날에는 막노동 특성상 일을 못하니까 그때 쉬면 된다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설명을 듣고 제일 큰 방에 저희 6명이 자면 된다고 들어갔는데 TV도 있었고 나름 임시 숙소임에도 불구하고 잘 돼 있더라고요. 에어컨도 있고. 오랜만에 또 똘비를 만난 것도 있고 회포도 풀면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하는데 평소에 조용하던 산이가요. 질문을 얘는 잘 안 하는 편이거든요. 똘비한테 몇 가지 질문을 좀 하더라고요. 첫 번째가 똘비야 혹시 여기 위쪽이 저수지 공사를 하고 있는 터냐? 맞다. 걸어서 한 15분 정도 올라가야 되고 뭐 우리는 트럭이나 오토바이 타면 금방 간다고. 두 번째 질문이 혹시 이 마을에 우리 또래 남자나 여학생이 있냐? 이 말하니까 똘비가 그러고 보니까 내가 여기 1년 가까이 있으면서 여중생, 여고생은 그리고 또 성인 여자는 몇 명은 봤는데 뭐 학교 갈 때 뭐 버스를 타잖아요. 생각해보니까 우리 또래 남자들을 많이 본 적이 없대요. 여기 식사 차려주시는 백반집 아주머니도 딸만 둘 있대요. 세 번째가 질문을 하려고 할 때 소장님이 들어오셔서는 복숭아하고 과일을 이것저것 주시면서 먹으라고 말이 잠시 끊겼거든요. 말이 끊기니까 대화의 주제가 다른 걸로 넘어가잖아요. 저희가 남자들이 있으니까 뭐 게임이나 여자 이야기로 어영부로 다른 대화로 넘어갔는데 저는 이게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는 좀 어릴 때부터 친구다 보니까 이제 다 잘 때쯤에 애들이 하나도 양치하면서 담배 피러 나간 애들이 많아서 저랑 둘이 있을 때 산이한테 제가 물었거든요. 야, 세 번째 너 뭐라고 물어보려고 했냐? 물어봤는데 자기가 직접 그냥 확인을 해봐야 되겠대요. 내가 여기 일하면서 그냥 알아보고 나서 말을 좀 해봐야 되겠다고. 딱 그 말을 하니까 제 입장에서는 역시 또 뭔가가 있군. 저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돼요. 그렇게 저수지 막노동 알바에 저희는 투입이 됐고 일은 좀 힘들었어요. 아무래도 저수지 공사 터다 보니까. 일은 힘들지만은 재밌더라고요. 측량할 때는 막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장난도 치고 그리고 다이너마이트로 암벽을 부수는 것도 저희 그때 처음 봤거든요. 신기하더라고요. 군대에서 봐야 될 걸 먼저 봤거든요. 그리고 저녁 때는 마을 분들도 나오셔서 다 같이 고기를 구워 먹은 적도 있는데 거기 여고생, 여학생들도 몇몇 있고 해서 저희랑 끽해봐요. 그 당시는 20살이니까 또래잖아요. 한두 살 차이면. 그러다 보니까 좀 같이 놀기도 했어요. 네. 주말 되면 바닷가 가서 회 소주 한 잔도 하고 똘비 친구가 왜 우리를 또 그리워했는지 와서 보니 알겠더라고요. 사람이 역시 만화에 뭐든지 재밌지. 그렇게 저희가 놀면서 일주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 장맛비가 우수수 내리던 시기가 왔어요. 저희 친구들 중에 돌자란 친구가 있거든요. 이 친구가 일단 저희 친구들 중에 비주얼이 장난 아니게 좋아요. 잘생겼어요. 키도 186에 그냥 누가 봐도 모델 몸에 얼굴도 하얘요. 네, 저희 말로 하자면 그 샤이니의 민호를 닮은 친구거든요. 네, 지금도 잘생겼어요. 네, 그 돌자란 친구가 담배를 피러 나갔는데 안 오더라고요. 숙소에. 2시간이 지나도 안 와요. 그러면 친구들이 전화를 할 거 아니에요. 받지를 않아요. 그러더니 산이가 똘비한테 야, 오토바이든 자전거든 타고 다들 따라오라고 하는 거예요. 산이가 딱 그 말 하니까 저수지 공사장으로 늦은 밤에 산이들을 저희가 따라서 올라갔어요. 예. 올라갔는데 공사장 한가운데서 돌자가 그냥 멍하니 서 있는 거예요. 정말 깜깜한데 혼자 멍하니 서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야, 뭐하냐고 너. 아니 거기서 무섭게 혼자 왜 있냐고. 그 말에 제가 승질을 냈는데 산이가 잠시만 가까이 가지 말래요. 가까이 가지 말라고 해서 그때 똘비 핸드폰에서 당시 한창 유행하던 주얼리의 슈퍼스타 노래가 벨소리였거든요. 그게 울리니까 돌자가 갑자기 정신을 차리더라고요. 그런데 돌자가 우리 보고 하는 말이 너희들은 왜 여기 있냐고 반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여기 왜 올라왔어? 우리는 미친놈아 시간이 몇인데 네가 여기 있어서 우리가 찾으러 온 거잖아. 우리가 할 말을 왜 네가 하냐. 너 여기 혼자서 뭐 하냐고 말을 하니까 자기는 불도저를 끄는 중장비 기계 중에 불도저가 있거든요. 불도저 끄는 서반장님이 휴대폰을 불도저에 놔두고 와서 어둡고 그러니까 같이 가주러 하길래 자기는 따라 올라온 거다. 근데 반장님은 어디 갔냐 이러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고. 반장님 없다 여기. 예. 그리고 불도저 운전하시는 분은 서반장님이 아니고 유씨 아저씨다. 똘비가 그렇게 말하니까 돌자는 아닌데 뭔 소리야. 누가 봐도 아래 위에 너희 회사 땡땡개발 작업복에 하얀색 모자 쓰시는 분 서반장님이 내가 본 거
새끼도 봤나? 아무튼 서반장이 휴대폰 찾을 때 그냥 같이 올라와서 찾아달라고 해서 나 여기 올라온 거고 잠시 생각에 잠겼는데 니들이 뒤에 있는 거라고. 야, 니들이 갑자기 이렇게 단체로 있었는데 내가 놀랬다 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서로가 계속 다른 말을 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왜 하냐? 우리들은 너는 왜 여기 있냐? 이거예요 지금. 산이가 저수지 주변을 갑자기 한 바퀴 주섬주섬 돌아다니길래 저랑 돌체라는 친구가 따라갔거든요. 산이가 주변을 다 돌았는지 숙소 쪽으로 얘 혼자 갑자기 내려가더라고요. 우리도 일단 다 같이 내려가야죠. 어쨌든 여기 캄캄하니까. 네. 우리들도 다 같이 내려왔는데 숙소에서 갑자기 주방에 굵은 소금 한 뭉치를 꺼내 오더라고요. 그리고 A4 용지에 그걸 하나에 싸요. 그리고 어디론가 나가더라고요. 우리가 산원 어디 가냐고 말을 하니까 아코랑 똘비만 따라고 다들 여기 있으래요. 아코랑 똘비만 따라고 여기 있고 저희 3명이 이제 어디로 향했거든요. 저희는 산이를 따라갔어요 그냥. 그런데 어떤 집 하나에 멈추더라고요. 산이고. 거실에 불은 꺼져 있는데 방 하나에 불이 켜져 있어서 예. 산이가 문 앞에서 실례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주머니께서 한번 나오시더니 공사장 총각들이네. 무슨 일이냐고 이 시간에. 그런데 거기서 산이가 죄송한데 아주머니 혹시 여기 따님들 있으시죠? 라고 말을 하니까 우리는 딸만 3명이라고. 중학생, 고등학생 이렇게 3명이라길래 지금 집에 다 있냐니까 큰 딸만 있고 막내랑 둘째는 광주의 할머니 집에 방학이라서 놀러 갔대요. 아주머니 정말 그럼 죄송한데요. 큰 따님 지금 볼 수 있냐고. 그 말을 하니까 왜 그러냐고 약간 불쾌하듯이 말씀을 하시는 게 저는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갑자기 건장한 남자 3명이 큰딸 좀 볼 수 있냐고 그러면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산이가 어머님께 하나 질문을 던졌는데 따님들 3명이 혹시 다들 예쁘게 생기지 않았냐고. 그리고 따님들 중에 악몽 자주 꾼다고 하는 따님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이 말을 하니까 어머니께서 둘째 딸이 꿈을 자주 꾼다고 한다. 이 집 오고 나서. 그리고 또 이상한 꿈을 꾼다고 한 적도 있다. 이 말에 어머니가 갑자기 진경아 막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큰 목소리로. 이러면서 큰딸을 부르더라고요. 근데 악몽은 둘째 딸이 꾼다고 했거든요. 큰딸을 부르더니 고등학생 큰딸이 나오는데 얼마 전 저희 저녁 고기 파티 때 저수지에 멍하니 아까 서있던 돌자랑 약간 썸 아닌 썸을 타던 그 여학생이 나오더라고요. 예쁘게 생긴 여고생이었어요. 정말 예쁘더라고요. 산이가 그 진경이라는 여고생을 노려보더니 A4 용지에 싸져 있던 굵은 소금을요. 그 여고생한테 던지더라고요. 그걸 맞은 여고생은 사실 아프진 않잖아요. A4 용지에 싼 거니까. 근데 기분은 더럽잖아요. 어머니랑 그 여고생이 승질내면서 뭐하는 짓이냐고 저희한테 이제 욕을 좀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를 급하게 모시고 나가서 설명을 좀 드렸어요. 제가 말을 좀 빨리 하거든요. 어머니 사실은 저기 친구가 무속인 아닌데 그런 힘이 있는 친구니까 어머니 잠시만요 제발. 이런 식으로 제가 말을 했거든요. 방금 사실은 저수지에 홀로 멍하니 홀린 친구가 하나 있는데 지금 좀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고 어머니 잠시만요. 제가 진짜 말을 이렇게 빨리 했거든요. 예. 네, 어머니께서 뭔가 이해를 하신 건지 놀라신 건지 그 당시는 몰랐었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방에 들어가셔서 어디선가 부적 같은 걸 하나 들고 오더라고요. 부적 같은 걸 하나 들고 오셔서 말씀을 하시는 게 혹시 이 부적하고 연관이 있는 건지 산이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산이가 이렇게 한숨을 쉬더니 어머니 정말 다행인 건 큰 따님은 타겟은 아닌 것 같은데 제 느낌상 이거 둘째 따님인 것 같다. 그리고 이 부적 귀신을 불러들이는 부적인데 이건 누가 준 거냐고. 그리고 왜 이 부적이 여기 있냐고. 이렇게 산이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우리 집 양반이 이 집으로 이사 올 때 손 없는 날 받아오면서 옛날 직원 중에 한 명이 좋은 곳으로 이사 가니까 애기 쫓아주는 뭐 믿거나 말거나 부적이라고 준 건데 보통 그런 집 있지 않냐. 이사 가면 대문 앞에 막 한자로 X자로 붙여놓는 그런 잡티든 뭐 이런 거 털고 들어오는 그런 부적이라고 준 건데 그 말을 하길래 산이는 그런 부적 아니라고 이거 삼태귀신 불러들이는 부적이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거 삼태귀신 부적이라고. 자, 여기서 삼태귀신은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그냥 부연 설명을 약간 드릴게요. 네. 삼태귀신은요, 처녀귀신이 여자라면요, 총각귀신은 남자귀신이거든요. 이걸 삼태귀신이라고 하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은 몽달귀신입니다. 여러분, 몽달귀신이 무속인 분들은 보통 삼태귀신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아무래도 이 집에 딸부잣집이라서 의도적으로 누가 준 건지
아닌데 이거 잘 모르겠다. 아무튼 이게 왜 있는지는 난 모르겠는데 집에 작은 따님이 없어서 오늘은 큰 따님 뒤에서 지금 실실 웃고 있다. 저 쓰레기 같은 놈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위에 저수지터도 기가 엄청나게 음산한 장소인데 거기 저수지 공사터가 함께 할 수 없는 귀신들이 있대요. 모여있는 장소에. 귀신이라도 같이 함께 할 수 없는 애들이 있대요. 그런 귀신들이. 거기 세력에서 밀려난 영가들이 모여있는 데가 저수지터에 지금 저희가 공사하고 있는 데래요. 거기 3태 귀신 중 하나가 마을 전체를 탐하고 있대요. 그런데 유독 이 집에 귀치 냄새가 너무 많이 난대요. 흔히들 말하는 강한 영가가 이 집에 기를 내뿜고 있는데 아마 여기 있는 따님들을 노리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둘째 따님인 것 같다. 이걸 믿거나 안 믿거나 이건 아주머님 생각이시니까 일단 제 친구가 오늘 홀려서 저수지까지 혼자 올라갔는데 저희는 일단은 여기서 물러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산이가. 그 기껏이 도망을 갔는데 이 집이다. 그래서 와본 것 뿐이래요. 산이는. 아마도 얼마 전 고기 먹을 때 제 친구하고 저기 진경이라는 여학생하고 사이가 가깝고 눈 맞았다고 생각하니까 이 3태 귀신이 심술이 나서 제 친구 홀린 것 같은데 오늘 마침 또 둘째 딸도 없으니까 이 3태 귀신 것들은 음기나 음향이 센 여자뿐만 아니라 냄새가 똑같은 여성들이면 욕심이 많아선 다 자기 거라고 생각을 한대요. 예. 조심하셔라. 이 부적은 저희 게 아니기 때문에 태우시던 다시 가지고 있으시던 어머니 뜻대로 하시라고. 그리고 저희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 말에 이 집 어머니는 약간 무속적인 말들을 좀 믿는 분인 것 같았어요. 제가 보기에는. 최근에 악몽까지 꾼 거에 대한 이야기까지 맞춘 산이를 보고는 신기한 듯이 분명 쳐다봤었고 그리고 저희는 숙소로 돌아왔는데 돌자는 그 와중에 아직도 우리가 이상한 놈으로 생각을 하면서 쳐다보고 있어요. 아니 진짜라고 자기는 서반장이라는 사람하고 올라왔고 불도저히 휴대폰 찾고 있었다. 그런데 니들이 온 거라고. 똘비는 너무 답답하죠. 걔가 여기 1년 이상 일을 했는데 아니 서반장이라는 사람 없다고 이 새끼야. 여기 잘 보라고. 이 불도저 모는 거 유씨 아저씨라고. 사무실에 장비 모는 직원 명단 보라고. 저기 이름 있냐고 서씨가. 그때부터 돌자가 표정이 좀 어두워지더니 결국에는 상황 인지를 좀 하더라고요. 산이가 말하길 아이고 돌자야 생긴 대로 논다고 잘생기고 키 크고 너 누가 봐도 멋진 놈인 거 아는데 이 지역 여자랑은 좀 잘못 걸린 것 같다. 잘못 건든 거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아니지. 오히려 이쪽 여성들이 너 좋다고 달려들어도 너 지금 여기서 조심해라. 여긴 조심해야 될 장소다. 이렇게 경고를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이제 저희가 자려고 다 누워있을 때 돌자놈이 저희한테 슬쩍 하나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둘째 날 고기 굽고 먹을 때 왔다 갔다 하면서 사실은 진경이란 여고생과 많이 친해졌대요. 1주 정도 지나니까 많이 가까워졌고 저희 몰래 문자도 하고 있었더만요. 문자를 막 주고받고 있고 하여튼 좀 생긴 놈들을 가만히 있지를 못한다고 저희가 막 구박을 했거든요. 근데 산이가 누우면서 말하기를 이거 농담으로 그냥 넘어갈 건 아니다. 저수지에 누군가 귀신을 불러 모으는 것 같기도 하고 정말 풀어놓은 것 같기도 하고 아직은 자기는 그런 단계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대요. 아침에 일하면서 낮에 보이는 것들이 밤에 니들하고 올라가니까 하나둘 보였대요. 아침에는 전혀 안 보였대요. 그러면서 잠이 들고 다음날은 좀 비가 많이 오더라고요. 막노동은 비가 많이 오면 강제 휴무가 되거든요. 비가 많이 와서 아침 먹고 야 우리 읍에 나가서 PC방이라도 다 같이 가자 심심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제 진경이라는 집의 두 부모님이 저희 숙소로 오셨어요. 예. 이야기 좀 하자고. 이제 아버님도 같이 오셨거든요. 휴게실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어떤 할아버지하고 같이 오시더라고요. 이야기는 다 들었다면서 말을 할 찰나 거기서 또 산이가 정색을 좀 하더라고요. 이 할아버지 뭐냐고. 이 할아버지 뭔데 여기 왔냐고. 할아버지 진짜 못된 사람이네 이거. 진짜 반말을 했어요. 할아버지 그렇게 살지 마세요. 어르신과 똑 닮은 따님이 어르신 다리 붙잡고 질질 끌려다니고 있는데 할아버지 왼쪽 다리 편찮으시죠? 산이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살아서도 힘들게 살으셨네. 죽어서도 어르신한테 원망이 가득하네. 근데 생긴 게 어르신하고 똑같이 생겼어. 따님인 것 같은데. 대개 자식은 부모를 공경하고 섬긴다지만 부모가 자식 대하기를 남보다 못하고 더 못되게 굴면 그것 또한 원기가 될 수도 있는데 어르신이 딱 지금 그 짝이라고 원기가 따님이라고 폭격하듯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어제 말씀을 못 당한 게 있는데 삼태 귀신이 붙는 건 단순히 우연이 아닐 수도 있다고. 제가 다른 따님을 봐야 알 수 있겠지만 삼태 귀신을 오히려 즐기는 거일 수도 있는 사람이 있대요. 예. 쉽게 말해서 귀접을 즐긴다는 거죠. 뭐 때문에 이 삼태 귀것이 왔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 왜 왔는지는 대충 알겠으나, 저는 이 마을에 도움을 줄 생각, 그리고 그럴 힘도 없다고 이 말을 폭격기로 초아시 다다다다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읍에 가서 PC방이나 가자. 그러길래 저희는 트럭 안에서 이제 저희들끼리 얘기를 사실 했거든요. 야, 그럼 처음부터 그냥 얘기를 해봐라. 뭐가 질문이 많고 왜 그런지 이제 얘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 해남에 이 돌비 저수지 처음 왔을 때부터 귀신만의, 아까 말씀드린 자기만의 영역 같은 게 있다고 했잖아요. 예. 지상을 떠다니는 귀신들도 어떠한 영역에서 벗어나거나 쫓겨나면 결국에 이동을 하는데, 결국에 이 저수지 공사터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쫓겨나면서 어떤 무당에 의해서 이쪽으로 오게 된 거 이제 확신을 하더라고요. 이거 분명 무당이 풀어놓은 거다. 쫓겨나는 애들 모아가지고. 여러 상황이 복합적인 일들도 너무 많아서 자기는 아직도 사실은 잘 모르겠대요. 그때는 산이가 좀 흔히 말하는 신발이 약했을 때거든요. 근데 왜 삼태 귀신은 또 여기 있는 건지에 대해서 잘 모르겠대요. 이것 또한 여기서 누군가 남기고 도망간 건지 잘 모르겠다. 그리고 아까 할아버지 다리 붙잡은 영가는 진짜 뭔가 슬퍼 보였다. 왜 뜬금없이 왔는지는 자기도 모르겠대요. 그리고 그 할아버지 존재는 저희도 처음 봤고 사실 누군지 모르잖아요. 야, 그런데 돌자는 지금은 멀쩡하지만 어찌됐든 어제 홀리지 않았냐. 우리 가자. 여기 찝찝하다. 똘비야 미안하다. 우리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고 넌 일 때문에 여기 어쩔 수 없이 있는 거니까 지금 읍에 나가면 굵은 소금이나 팥, 흔히들 아는 귀신 쫓던 비방 물건들 다 사와서 오자고. 너 자는 곳에 놔두고 팥이나 소금은 네가 밤에 좀 음산하다 싶으면 뿌리라고. 이 말을 산이가 하더라고요. 흔히가 우리가 알고 있는 비방들 많잖아요. 그걸 좀 하자고. 그리고 똘비는 소장님께 전화를 하더니 이틀간 있었던 일들을 다 얘기를 했어요. 어제 오늘. 당연히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이런 이야기를 하면 개코다 이 새끼야. 원래 정상적이면 이런 반응이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소장님은요. 니들 PC방 가지 말고 다시 턴해서 여기 올 수 있냐?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비도 많이 오고 이미 다 와서 읍에 저희 그때 다 왔거든요. 그건 곤란하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그럼 실컷 놀고 8시까지는 꼭 들어올 수 있냐라고 하길래 저희가 읍에서 살 거 사고 놀다가 숙소로 들어가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시간이 다 돼서 8시 정도에 저희가 숙소로 돌아왔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진경이라는 딸 부잣집, 거기 작은 딸도 뭐 광주에서 데리고 왔나 봐요. 아까 산이가 독서를 내뿜다 할아버지네 식구들까지도 많이 와 있어요. 소장님까지 있고. 꽤 많은 사람들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리고 산이가 바로 작은 딸을 알아보더라고요. 작은 딸을 보자마자 말을 하는 게 귀치 냄새가 장난이 아니래요. 역시 냄새가 많이 난다. 이 말에 그 딸 부잣집의 아버지라는 분이 무슨 말이냐면서, 아니 진짜 우리 작은 딸이 그럼 귀신하고 놀자판 버리고 막 그랬냐고. 산이가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작은 딸은 뭔가 민망한지 자꾸 집에 가자 엄마. 아, 나 여기 있기 싫다 이러더라고요. 엄마는 가만히 있으라고 붙잡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소장님이 나와서 하는 말이 여기 마을이 음산한 기가 크다는 건 자기는 사실 알고 있었대요. 자기도 이런 무속적인 걸 믿는데요. 그리고 저수지 털을 고를 때 일부러 그런 것만 골라지는 경우도 있대요. 그게 가능한 지역이래요. 뭐 뒷돈이 뭐 오간다 그러겠죠. 쉽게 말하면요. 산이총각, 그런데 여기 마을에 여러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좀 간곡한 부탁을 한다. 구판이라도 뭐 버려야 되냐. 그럼 좀 말을 해달라. 우리가 어떻게 해서인지 할 테니까. 옆에 여기 어르신 다리에 귀신도 붙었다고 들었는데 좀 도와줘라. 이 말을 하니까 또 산이가 정색을 하는 거예요. 저는요, 부모가 부모답지 못하면 그건 부모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진짜 이 할아버지는 도울 생각이 전혀 없다. 이 할아버지를 돕는 순간에 나는 쓰레기가 되는 거다. 나쁜 놈 되는 거다. 제가 여러 사연의 산이를 이야기하면서 산이가 분노를 하면 폭격기라고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맞아요. 얘는 정말 화가 나면 막말리를 서슴지도 않아요. 20살의 산이의 폭격 모습을 저희가 처음 봤어요. 그때. 할아버지 그냥 죽으라고. 따님한테 죽거든 사과하라고.
이 말을 제가 그나마 순환한 거예요. 빠바바바바박 그러는데 거기 옆에 있던 할아버지 가족분들이 열받잖아요. 그거 들으면. 젊은 말을 함부로 하네. 예, 이렇게 산이를 때리려고 하길래 저희가 등치가 좀 있잖아요. 남자 6명이니까. 얘 때리면 아저씨들 우리 손에 똑같이 당하는 거라고. 가만 안 둡니다. 라고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저희들이 겁박식으로 그 말을 하니까 이제는 욕만 계속 하시더라고요. 무슨 죄를 따님한테 지었는지는 모르겠으나 가족들이 다 잘 알 텐데 저는 도와주지 않을 거라고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따님분은 도와주려고 했나 봐요. 집을 다시 가보재요. 집을 저랑 산이 돌비 돌자 이렇게만 가게 됐거든요. 나머지들은 여기 있었는데 산이가 둘째 따님 방에 들어가서는 어디론가 전화를 하더라고요. 아마 비방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도움을 주시는 분이 있었으니까 비방을 들었는데 전화를 끊고 나서는 둘째 딸이 좋아했던 방에 있던 인형 하나를 골라 들더라고요. 그리고 따님께 다가가서 머리카락 한 움큼 잘라도 되냐 허락을 하니까 그렇게 하래요. 자른 머리를 테이프로 머리에 붙였거든요. 인형에. 좀 많이 잘랐어요. 그걸 테이프로 인형의 머리에 붙이고 나가서는 저수지로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이걸 태우더라고요. 그리고 그 부모님께 최대한 빨리 이 집을 떠나셔라. 이건 잠시나마의 비방이라고. 무조건 떠나야 된다고. 삼태귀신, 몽달귀신 이거 쫓아낼 수 있는 무당 대한민국에 없다. 그냥 사람이 떠나야 된다. 따님이 이 달콤한 귀적 이 집에 있으면 자꾸 생각나서 또 불러드릴 거다. 예. 삼태귀신 역시도 쉽게 이 집 따님들 안 떠난다고. 그냥 무조건 다 같이 떠나는 게 좋은 거라고. 그 말을 하니까 아버님께서 바로 아시겠대요. 아, 그러겠다고. 그리고 계속 소장님께서도 저 집도 그냥 도와주면 안 될까, 총각? 계속 그냥 옆에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좀 이상한 거예요. 소장님, 왜 자꾸 저 할아버지, 우리가 모르는 할아버지 왜 집착하시냐고. 그냥 뭐 아시는 분이냐고. 소장님 처음부터 뭐 알고 그러는 거냐고. 근데 이 말을 하니까는 전혀 그런 거 없대요. 그럼 그만하세요. 저놈 보챈다고 들어줄 애 아니라고. 그리고는 저희는 숙소로 돌아와서 다음날 떠나기로 했어요. 짐을 챙겼는데 똘비가 괜히 저희 보고 좀 미안해 하더라고요. 괜히 오게 해서 뭐 이런 경험을 하게 되니까 좀 미안하다 친구들아. 이 말을 하는데 좋은 경험 했고 너 얼굴 봤으면 됐다고. 이때부터 저희 친구들은 산이에 대해서 믿거나 말거나 반신반의했던 귀신이 있다 없다 존재를 결정적으로 있다는 걸 믿게 된 사건이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다음날 각자의 일당을 받고 떠났거든요. 시간이 흘렀어요. 그리고 대학도 개강도 했고 각자 생활을 하면서 잘 지내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수능이 딱 끝났어요. 근데 돌자이 놈이 좀 민망하지만 아직 정신을 좀 못 차린 건지 카사노바 기질이 다분한 건지 어느 순간에 첫째 딸이랑 진경이라는 애랑 사귀고 있대요. 얘가 갑자기. 저랑 같은 지역에 다른 대학을 다니고 있었거든요. 대구에. 돌자가 자기 여자친구 소개시켜준다고 해서 나갔는데 해남 저수지 밑에 마을에 살던 진경이라는 첫째 딸이랑 만나고 있는 거예요. 참 대단하다 이 새끼야. 너도 진짜. 참 대단한. 전라도 아가씨와 경상도 총각의 사랑 이야기 재미는 이러면서 제가 놀렸거든요. 둘 다 민망한지 제 앞에서 웃더라고요. 근데 이제 궁금한 건 역시 이제 풀어드려야 되죠. 제가 그때 산이가 말한 대로 이사 갔냐. 5일 만에 이사를 나갔대요. 읍이라고 해야 되겠죠. 아파트 월세를 급하게 구해서 나갔대요. 그리고 동생한테 자기가 이제 물어봤대요. 조심스레 둘째 동생한테 물어봤는데 괜찮다고 이제 말을 하니까 몇 주 뒤에 얘기를 하는 게 둘째가 이 마을에 이사를 오고 나서 며칠 적응하고 꿈을 하나 꿨는데 하얀색 모자를 쓴 건설 현장의 작업복을 입은 잘생긴 아저씨가 자기한테 다가와서 뺨을 만지작거린대요. 근데 여기서 공통점이 있어요. 돌자가 홀렸던 하얀색 모자를 쓴 건설 현장의 작업복. 이 작은 딸도 역시 하얀색 모자를 쓴 건설 현장의 작업복. 잘생긴 사람이래요. 자기 뺨을 만지작거리면서 예쁘다 그러면서 그 촉감이 너무 좋았대요. 꿈이. 서반장인 것 같아요. 목소리도 너무 좋고 이쁘게 생겼네. 이 말을 하는데
꿈인데 홀린 듯 너무 기분이 좋았대요. 너무. 예. 그러면서 아침에 일어나는데 잘생긴 아저씨 같은 오빠가 나오니까 기분 너무 좋았대요, 정말. 어느 순간 꿈을 꿀 때면 그 아저씨가 안 나오나 하다가 한 번씩 그 아저씨가 나오면 자기 뺨을 만지는 게 너무 좋았대요. 홀린 듯 꿈속에서 그 아저씨랑 뽀뽀도 하고 꿈속에서 데이트를 즐겼대요.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잠자는 게 기다려진 적이 있대요. 잠을 자면 꿈속에 아저씨를 만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연인 관계라고 생각되는지 중학생이라도 여러분도 조금 좀 말을 순환할게요. 성생활에도 호기심이라는 게 나오는 시기잖아요. 중학생도. 그럼요. 예. 네. 그런데도 그것만큼은 좀 하기를 싫었나 봐요. 그 둘째 따님이. 꿈속에서도 거절을 했대요. 그 아저씨가 다가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삼태 귀신이에요. 서반장은요. 그 삼태 귀신이라는 사람은 알겠다고 천천히 네가 허락할 때까지 기다려주겠다는 또 달콤한 말로 둘째 딸을 홀리고 있었대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꿈속에 여러 남자들이 한 번은 나온 적이 있대요. 그리고서는 아이고 이쁘다 거리면서 칭찬을 하는데 잘생긴 그 삼태 귀신이 말했을 때랑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기 보고 이쁘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때는 위화감이 들었나 봐요. 무서워서 잠을 자는 게 반대로 두려웠대요. 그때부터 엄마한테 자꾸 악몽을 꾼다. 자꾸 꾼다 엄마. 하소연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나오는 잘생긴 아저씨 삼태귀신 나올 때는요. 또 너무 좋았대요. 그 손의 촉감과 안아주는 부드러움이 너무 행복해서 그걸 들은 언니가 야 이씨 미친 어쩌자고 그랬냐고. 아니 그럼 나한테도 진작을 말을 해야지. 아니 부끄럽잖아. 내가 아직 청소년인데 이런 이야기를 누구한테 하겠냐고. 언니 친구한테 하겠냐고. 그런데 자기가 어느 순간에 관계를 거부할 때마다 드디어 이 삼태 귀신이 약간 본색이란 걸 나왔는데 너희 언니도 참 예쁘게 생겼네. 이제 곧 성인이지. 이 말을 들었는데 그때부터 소름이 쫙 돋았대요. 그런데 다행히 우리가 등장을 했던 시기예요. 저희가 알바를 하러 왔던. 그래서 그때 잘 마무리가 된 거고 그리고 그 할아버지가 좀 아마 궁금하실 거예요. 그 할아버지에 대한 사연은요. 이후에 똘비도 이야기를 해줬고 그 진경이라는 돌자 여자친구도 이후에 얘기를 해줬거든요. 이게 좀 많이 안타까운데 조금 화가 나실 거예요. 왜 그 여자가 그 할아버지를 딸이 아빠의 다리를 끄는지. 여러분 집안의 남녀차별이라는 건 정말 없어야 합니다. 예. 네, 정말 없어야 돼요. 그 할아버지한테는 아들 2명, 딸 하나가 있거든요. 큰아들, 둘째 딸, 막내 아들 이렇게 3남매인데 이 할아버지가 전라도에 흔히 말하는 졸부래요. 엄청난. 소장님과도 사실 아는 사이였고요. 예. 진경이 아버님과도 사실 아는 사이였어요. 경찰이나 병원에 연락을 하는 것도 있지만 만약에 마을에 무슨 일이 있으면 그런데 꼭 그런 거 있잖아요. 마을 유지, 그 할아버지께도 조언을 구하는 그런 마을이에요. 거기가. 있는 집 할아버지라 그런가 봐요. 진경이한테도 물어보니까 자기한테는 너무 잘해주신 나름 좋은 할아버지였대요. 이 할아버지가 근데 본색이 있는데 남아사상의 끝판왕이래요. 완전. 아들들한테는요. 넉넉하게 용돈을 줘요. 부잣집이니까. 남자들은 돈에 쪼들며 살면 안 된다. 작아지는 거 아니라고. 기피하고 살아야 돼. 기운을 주는 반면 둘째 따님분한테는 여자들은 돈 많으면 생각이 많아지는 숙련된대요. 자고로 여자는 없이 살아서 귀한 것을 깨닫는 법을 알아야 된대요. 이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 말을 진짜 그러고 달고 하신대요. 동네에서나 사회적으로는 좋은 분인데 유독 딸한테는 그랬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대학을 갈 때도 첫째 아들은 돈을 처발라서 공부를 시켰고 둘째 딸은 독학으로 공부를 엄청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봐라. 조금 위기를 주면 여자들은 독해지면 더 공부 잘해지잖아. 내 말 맞지?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이에요. 예. 막내한테는 공부가 길이 아니면 일찍부터 사업에 눈을 뜨라고 그렇게 투자를 해주셨대요. 기타적인 많은 지원을. 성인이 될 때 그렇게 편애를 또 하셨는데 그게 너무 힘들어서인지 집을 나오셨대요. 여성분이. 일찍이 나와서 여성분은 일을 하다 보면 일찍 시집을 가는 경우가 많아요. 외로우신 분들은.
아들들은 이후에 무한한 지원에 탄탄대로의 길을 걸으며 잘 살 줄 알았는데 이기적으로 산 아들들이 커서는 효도라는 걸 과연 알까요? 그런 거 잘 모를 거예요, 분명. 그 할아버지가 허리를 크게 다친 적이 있대요. 아들들은 치료를 잘 받으면서 잘 나을 거라면서 대면대면 병문안을 오는 반면 몇십 년 만에 만난 딸이 아버지를 봐서 그런가 나름 눈물을 흘렸대요. 네. 자기 결혼식에도 안 온 그 아버지를 보고 그냥 오랜만에 만나서 울었다는 거 그게 좀 이상했어요. 그래도 또 효녀라고 병수발을 또 들었대요. 2년이란 시간은 그렇게 아무것도 받은 게 없는 딸만 효를 하는데도 그 할아버지는 재산을 사전 증여할 때 딸은 쏙 빼고 아들 두루에게만 증여를 했대요. 증여를 안 해준 이유가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딸이 병수발을 드는 건 다 이유가 있어서 병수발 드는 거 아니겠나? 이웃한 좀 나눠받으려고 너 일부러 온 거지. 이러면서 2년간 병이 다 나아가니까 꼽을 그렇게 또 줬대요. 그 말에 따님도 너무 화가 나서 병실을 박차고 나갔대요. 다시는 아버지를 보지 않겠다고. 어느 한날 전화가 와서는 아들들이 아버지 시골에 정원 딸린 집 마련해 드릴 테니까 현재 광주 살고 있는 집이랑 건물도 자기들 주라고 했대요. 그 말에 할아버지도 약간은 좀 충격을 받으셨는지 딸한테 전화를 해서는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대요. 딸한테 그간에 있었던 게 미안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따님께서도 또 천사죠. 남편이 뇌졸중 투병증이 있었대요. 병원비가 간절했는데 마침 아버님이 전화 오시니까 딸로서 아버님께 부탁을 처음으로 했대요. 태어나서. 아버지 저 한 번만 도와주시라고. 한 번만 아버지 역할을 저한테 해달라고. 동생들한테 오빠한테 해준 게 10분의 1만 해달라고. 저 어릴 때 오빠랑 동생 엄마 없는 소리 안 듣게 하려고 제가 엄마 역할 하지 않았냐. 그렇게 제가 살림하지 않았냐. 우리 남편하고 애들 위해서 한 번만 우리 남편 수술비 병원비 좀 대달라고. 이 말을 하니까 할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네. 너 하는 거 봐서 이런 말을 또 하셨대요. 그렇게 병원비를 위해서 따님께서 할아버지 케어하고 남편 간호를 하는 와중에도 먹고는 또 살아야 되니까 일까지 나가야 하고 그렇게 심신이 지쳐가고 몸도 망가질 때 남편은 결국 하늘나라로 갔어요. 그럼에도 할아버지는 병원비 대조당한 큰일 날 뻔했다. 어차피 죽을 거면 수술비 아낀 거라고. 그 말에 또 따님은 충격이 받으셨고 아버지 더 이상 보지 말자고 내가 미련했다고. 이 말을 하니까 할아버지 입에서 나온 말은 역시 딸들은 대가라는 걸 바란다니까 꼴 보기 싫다고. 이미 모든 전 재산 아들 둘한테 남은 것도 다 줬다. 나는 이제 이 집하고 연금밖에 없다. 딸한테 또 간만 봤다는 거예요. 와. 그런 악질 부모예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딸하고는 이제 완전히 연락이 끊겼대요. 어느 날 당뇨에 합병증까지 생기면서 다리 하나가 할아버지가 절름발이가 됐대요. 그때 이제 이 마을에서 계속 눌러서 계속 쭉 살고 계신 건데 산이가 왔을 때 따님 이야기를 하니까 그 가족분들이 딸을 급하게 수소문했는데 이미 6년 전에 극단적 선택을 하고 이 세상에 없대요, 딸이. 그런데도 이 할아버지의 만행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정신을 못 차렸는지 이 딸이 죽어서도 아비한테 저주 붓고 있네. 용한 무당들 찾아가서 딸이 내 다리 붙어 있다는데 진짜냐고 묻는데 무당이 그런 것 같다고. 비방을 했는지 뭘 했는지 지금은 또 멀쩡히 마을에서 잘 지낸대요. 진경이 말에 의하면. 이 말을 제가 마지막으로 들었는데 이걸 제가 산이한테 그대로 전달을 했거든요. 네. 자식이 부모를 원망을 해서 원혼기가 될 수 있다는 게 정말 있긴 있었구나. 사람이 무서운 거지 진정 귀신이 무서운 거 아니라고. 와, 그 와중에 원한 입은 딸을 떼내려는 부모가 이게 정상인지. 야, 우리 진짜 다시 한번 세상을 돌아봐야 될 시기이고 나이이다. 이 말을 끝으로 한여름밤의 해남 저수지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가 됩니다. 이야, 진짜. 좀 듣다 보니까 좀 화가 났죠. 뭐 아코님 이야기에서 화난 게 뭐 한두 번입니까? 네, 죄송합니다. 가져오는 게 다 이 모양이라서. 아닙니다. 네. 진짜 사람 같지도 않은 부모들이 있구나, 이렇게. 네, 근데 이 이야기를 예전에 사람들 많을 때 제가 푸니까 와이프들은 다 울더라고요. 네, 좀 많이 속상해 하더라고요. 아니, 원래 대부분 요즘에는 사실상 네. 예전에는 몰랐어도 요즘에는 딸바보 아버님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요. 왜 그럴까요? 진짜. 의문이라니까요. 야, 진짜. 오늘 아코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많은 분들이 화도 나셨을 거고 무서워했던 그런 포인트들도 있었을 텐데 그래도
이렇게 해남 저수지 이야기가 끝이 난 거네요. 그죠? 네, 네. 이거는 끝도 없어요. 여전히 진경이란 친구가 돌자가 만나면 제가 물어보는데 거리가 있다 보니까 헤어지더라고요. 그렇죠. 롱디가 힘들죠. 그죠? 아유, 힘들죠. 네. 아, 네. 이걸 빼먹었네. 오, 이걸 말씀하세요. 이제 어떻게 할아버지 알게 되는 거에 대해서는 예, 소장님이 얘기해 주셨어요. 아, 소장님이. 아. 예, 소장님이 똘비한테 예. 예, 사실 모든 걸 다 풀더라고요. 이 얘기를. 아. 자신도 벌 받는 것 같아서. 예, 예. 예, 그래서 할아버지의 디테일한 얘기를 전달해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쵸. 왜냐면 이런 거 찝어주시는 게 굉장히 좋은 게 또 이걸 가지고 어떻게 당신들이 이 얘기를 아는 것이냐. 그렇죠. 예, 아무튼 예.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도 아코님이 이렇게 찝어주셔서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세한 사항들을 하나하나씩 찝어서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이야기가 길어집니다, 여러분들. 그렇지만 또 이런 이야기를 또 말씀을 해주시니까 아 그래서 이 이야기를 알게 되셨구나를 또 알 수 있는 거니까 그 점 양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아코님의 이야기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꼭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